서울의 번화한 도시, 눈부신 고층 빌딩의 불빛 아래, 정화는 강남의 가장 오래된 지역에 숨겨진 보석 같은 고급 레스토랑, 해바라기 안에서 유려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를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으로 느끼게 했다. 그녀의 모든 걸음은 계산된 것이었지만 머릿속을 지배하는 긴장을 피할 수는 없었다.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가 곧 도착할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리에 앉아 그녀는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와인 한 잔을 주문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미니멀리즘으로 꾸며진 인테리어와 짙은 나무 패널로 덮인 벽을 천천히 훑었다. 은은하게 풍기는 매화 향기가 감돌며 이곳은 잊을 수 없는 밤을 위한 완벽한 장소였지만 동시에 다가오는 무언가의 긴장감이 가득했다. 민준이 들어오자 시간이 느려지는 듯했다. 그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주위를 사로잡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수트와 세상을 다 아는 듯한 미소는 그의 특징이었다. 그의 시선이 정화의 눈과 마주치자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뜨거운 열기가 퍼졌다. 민준은 다른 남자들과 달랐다. 그는 단지 말과 의도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와의 관계는 거의 1년이 되었지만 그와의 모든 만남은 마치 첫 만남처럼 새로움과 감정이 넘쳐 흘렀다. 그가 테이블에 가까워지자 정화는 긴장을 감추려고 노력했다. 민주는 살짝 몸을 숙여 그녀를 인사했고 그의 입술이 그녀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자신도 모르게 더 빠르게 뛰었다. 오늘 밤 정말 아름다워요. 언제나처럼요. 그는 자신감 있는 몸짓으로 의자를 당기며 말했다. 민준이 자리에 앉자 둘 사이의 분위기는 즉시 더 친밀해졌다. 그는 웨이터를 불러 집에서 가장 좋은 와인을 주문하며 이 밤이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정화는 그의 눈빛과 메뉴를 다루는 그의 태도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지만 그것에 대해 묻는 것을 주저했다. 저녁이 제공되는 동안 둘 사이의 대화는 웃음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선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는 상황을 지배하면서도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항상 그녀를 매료시켰다. 민주는 여러 면을 가진 남자였고 만날 때마다 그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나는 듯했다. 메인 요리가 치워졌을 때 그는 냅킨을 치우고 정화를 똑바로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정화, 당신에게 꼭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깊고 의도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잠시 얼어붙으며 그녀를 사로잡은 호기심과 불안을 감추려고 애썼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가 그것을 열었을 때 정화는 파리행 비행기 티켓 2장과 고급 호텔의 주소를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그녀는 충격에 휩싸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항상 대담했지만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다. 내일 밤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다. 나와 함께 가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내 곁에서 함께할 삶으로요. 그의 말은 공기 중에 떠다니며 약속과 도전처럼 느껴졌다. 정화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그 결정을 내리는 무게가 점점 커졌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 여정에 함께한다는 것은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 이건 그녀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그녀를 조용히 달랬다.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밤은 그냥 나를 믿어줘요. 보여줄 게 있어요. 그는 계산을 마치고 그녀를 밖으로 데려가며 허리에 손을 올려 안정감을 주었다. 서울의 밤은 따뜻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민주는 택시를 불러 그녀를 아직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갔다.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독특한 부티크 호텔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련미와 신비로움을 동시에 발산하는 곳이었다. 방 안에서 그는 촛불 하나를 켜 부드럽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정화에게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이 무언가 변혁적인 시작이 될 것을 그녀는 알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앞으로 닥칠 모든 변화의 무게를 함께 느꼈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갔고 그들 사이의 침묵은 시선의 강렬함으로 채워졌다. 그는 정화의 얼굴을 손끝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그것은 방 안에 점점 고조되는 긴장감과 대조되는 섬세함이었다. 그의 모든 동작은 철저히 계산된 듯 보였고 마치 그녀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 같았다. 날 믿어요? 그는 낮고 깊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화는 잠시 망설였다. 믿음이란 그들 사이에서 섬세한 것이었다. 강렬한 감정 속에서 쌓아졌지만 동시에 불확실함이 새으며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민준의 목소리와 그가 전하는 확신이 그녀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방의 발코니로 이끌었다. 밖에서는 도시가 생동감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들이 있는 작은 공간은 세상과 단절된 듯 평화로웠다. 민주는 그녀를 위해 의자를 빼주었고 곧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검정 상자를 꺼냈다. 정화는 숨을 멈추었다. 무언가를 부탁하기 전에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단지 순간을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모든 것을 바꾸고 싶게 만드는 이유예요. 그는 상자를 열며 말했다. 그 안에는 하얀 금으로 만들어진 벚꽃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섬세한 목걸이가 있었다. 펜던트는 작고 반짝이는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정화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 단순함과 아름다움이 그녀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당신과 함께 만들고 싶은 새로운 이야기를 상징해요. 당신이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중심이 되길 원해요. 정화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그것은 단지 선물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과 약속의 무게 때문이었다. 민주는 언제나 직설적이었지만 이토록 솔직하고 취약한 모습은 처음이었다. 민준, 그녀는 말하려 했지만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입술을 살며시 막았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단지 이걸 착용한다면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싶다는 걸로 알게 될 거예요.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그는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걸었고 그의 손이 그녀의 피부에 닿는 순간 정화는 전율을 느꼈다. 그 순간은 깊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그날 밤이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을 알았다. 몇 분간의 침묵 속에서 그는 와인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둘은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 꿈, 그리고 지금까지는 닿을 수 없었던 안정감을 향한 열망을 이야기했다. 몇 시간 동안 그들은 세상의 둘뿐인 것처럼 대화를 나눴다. 시간은 멈춘 듯 했고 정화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완전히 연결된 느낌을 받았다. 민주는 단순히 그녀의 연인이 아니라 그녀를 용감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였다. 과거의 속박을 벗어나도록 이끄는 사람이었다. 새벽이 깊어질 무렵 민주는 그녀를 방으로 다시 안내했다. 그는 그녀를 압박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정화는 그의 가까움에 반응하는 자신의 몸을 느꼈고 둘 사이의 열기는 손에 잡힐 듯했다. 그날 밤 그들은 열정과 부드러움이 섞인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의 모든 손길은 약속과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단순히 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그보다 먼저 깨어났다. 그녀는 평온하고 온화한 얼굴로 자고 있는 민준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그가 제안한 미래를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급진적인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려면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하며 다가올 판단의 시선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목걸이를 목에 걸고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는 막 깨어나기 시작했고 첫 햇살이 멀리 있는 건물들을 밝히고 있었다. 정화는 그 순간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그녀는 그 사랑에 걸맞은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마침내 그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비행기 티켓을 손에 들고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목걸이는 그녀의 목에서 빛나며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고
정화는 그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느꼈다. 준비됐어? 그는 시선을 떼지 않고 물었다. 정화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에 몸을 던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그녀의 삶은 철저히 계획되어 있었지만 민주는 미지의 세계, 위험, 그리고 특별한 가능성을 상징했다. 내 그녀는 자신조차 놀랄 정도로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주는 다가와 그녀를 안았다. 마치 소중하고 연약한 무언가를 품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녀가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그가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만들었다. 호텔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정화는 안도감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민준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화가 목걸이를 만지며 방 안을 거닐고 있을 때 민주는 그녀의 뒤로 다가와 그녀를 팔로 감쌌다. 그의 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과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는 감각은 그녀로 하여금 눈을 감게 만들었다. 그것은 오직 그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었다. 그의 숨소리는 느렸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의도가 담겨 있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은 그녀를 무장 해제시키려는 듯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았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는 낮고 약간 쉰 목소리로 속삭이며 손을 그녀의 허리에 부드럽게 얹었다. 정화는 돌아서서 그를 마주 보았다. 민준의 눈은 강렬하고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둘 사이에 어떤 공간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들을 연결한 것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열정과 거의 위험할 정도로 느껴지는 전적인 헌신이었다. 나도 기다렸어. 하지만 이게 두려워.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의 얼굴 윤곽을 따라가며 속삭이듯 말했다. 민주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고 그 키스는 부드럽게 시작되었지만 곧 더 깊고 긴급한 것으로 변했다. 그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 같았다. 그들의 강렬한 순간은 침대로 이어졌다. 민준의 손은 정화의 몸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그녀를 통제 속에서 동시에 완전히 맡겨지도록 만들었다. 그의 섬세하고 주의 깊은 터치는 그녀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모든 걱정과 위험을 잊게 했다. 그는 그녀를 단순히 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날 밤은 열정과 부드러움이 혼합된 시간이었고 그들의 모든 접촉은 약속과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것은 그녀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이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숨이 가쁜 채로 그녀의 목을 따라 입술을 움직이며 말했다. 그냥 나를 믿어요. 정화는 그의 말 한마디,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마스크나 거리낌 없이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있다는 느낌이었다. 민주는 그녀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기를 느끼게 했다. 밤은 서로 조화를 이룬 움직임의 춤으로 이어졌고 그들의 모든 동작은 몸이 나누는 대화처럼 보였다. 둘 사이의 화학 반응은 명백했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더 큰 무언가를 약속하는 듯한 침묵 속의 약속으로 가득했다. 마침내 동이 틀 무렵 정화는 민준의 품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함께 보낸 밤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이미 깨어 있었고 비밀을 간직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매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는 그녀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말했다. 정화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녀 또한 같은 마음임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은 다른 모든 밤들과는 달랐다. 단순히 육체적인 순간이 아니라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드는 감정적인 연결이었다.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도시 아래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가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결단력이 가득 차 있었다. 가야 해요. 파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전에 당신을 특별한 곳에 데려가고 싶어요. 정화는 호기심에 가득 차 빠르게 옷을 입었고
두 사람은 호텔을 나섰다. 차는 도시의 높은 곳으로 그들을 데려갔고 그곳에서 서울 전체가 한눈에 펼쳐졌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전망대 끝까지 걸어갔다. 여기서 모든 걸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서 깨달았어요. 당신의 일부분만 갖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전부를 원했어요. 그의 말은 정화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그녀는 민준이 강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의 헌신을 완전히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곳에 머물며 침묵과 풍경을 공유한 뒤 비행기를 타러 돌아갔다. 비행기 안에서 민주는 그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마음을 바꿀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파리에 착륙했을 때 도시는 그들의 로맨틱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두 사람을 맞이하는 듯했다. 그들이 묵은 호텔은 화려하면서도 조용했고 민주는 모든 세부 사항을 철저히 계획한 듯 보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파리의 불빛이 빛나는 거리를 걸었다. 그러다 민주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조용한 골목으로 이끌었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오래된 돌담에 기대게 하고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정화.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요? 그녀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까이 다가가 강렬한 키스로 모든 대답을 대신했다. 바로 그 순간 정화는 민준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이 호텔로 돌아가는 길, 분위기는 어딘가 달랐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고 정화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을 느꼈다. 민주는 그녀의 곁에서 너무도 평온해 보였고 그것이 오히려 그녀의 불안을 더 키웠다. 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섞인 욕망과 비밀의 빛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모든 걸 잊어봐요, 정화. 오늘 밤 당신은 오직 내 것이기만 하면 돼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강렬한 의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매력적인 기운에 저항할 수 없었고 몇 초 만에 두 사람은 열정과 몰입의 친밀한 춤에 빠져들었다. 그 밤은 이전의 어떤 밤보다도 더 강렬했다. 마치 두 사람 모두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새벽이 밝아오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정화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창가 근처에 서서 전화를 들고 있는 민준을 보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지만 밤의 고요 속에서 그의 말은 선명하게 들렸다. 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완전히 제 통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정화의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심장이 요동쳤고 아드레날린이 몸을 휘감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누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왜 그녀는 그것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 움직이지 않은 차에 더 들으려 했지만 민주는 통화를 갑작스럽게 끝냈다. 그가 돌아섰을 때 그녀가 깨어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미소는 전보다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다. 무슨 일 있나요, 자기야? 그는 그녀에게 다가오며 물었다. 정화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려 애썼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불빛 때문에 깼어요. 괜찮아요. 민주는 그녀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거의 소유욕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샤워를 하는 동안 정화는 그의 물건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가방 속 숨겨진 칸에서 그녀를 떨게 만든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의 이름으로 위조된 계약서와 서류들이 담긴 폴더였다. 거기에는 은행 송금 기록과 그녀의 사진이 포함된 가짜 여권도 있었다. 하지만 여권에는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마치 민준이 그녀를 위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왜?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욕실에서 돌아온 민주는 그녀가 평온해 보이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러나 정화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방 안의 긴장은 팽팽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다. 그는 그녀에게 또 한 번 외출하자고 초대하며 특별한 곳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파리의 거리를 걷는 동안 그는 그녀를 더 한적한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민주는 방심한 듯 보였고 정화는 바로 그 순간이 행동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잠깐만요. 그녀는 작은 가게 앞에 멈춰서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급함이 서려 있었다. 그가 시선을 돌린 사이 정화는 가게로 들어가 무언가를 찾는 척하며 빠르게 점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서투른 프랑스어로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뒷문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설명했다. 점원은 그녀의 긴박함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비밀스러운 출구로 안내했다. 정화는 좁은 골목길을 달리며 심장이 북처럼 고동쳤다. 그녀는 민준이 곧 그녀의 부재를 알아채고 뒤쫓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지역 경찰서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발견한 위조 서류들을 제출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경찰은 신속히 행동에 나섰고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민주는 체포되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 후에 다가왔다. 조사 과정에서 민주는 국제신분거래 조직의 일원임을 밝혔다. 이 조직은 영향력 있는 여성을 유혹하여 돈 세탁 및 불법 거래에 이용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다. 정화는 단지 그의 게임에서 또 다른 말일 뿐이었지만 그녀는 제때 빠져나올 수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정화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민주는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있게 만든 남자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을 거의 파괴할 뻔했다. 배신의 고통은 깊었지만 그녀는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정화는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다. 그는 그녀에게 주었던 목걸이를 보관하며 그것을 그와의 추억이 아니라 자신의 강인함과 예기치 않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삼았다. 파리에서의 그날 밤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녀가 예상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정화는 그녀의 삶에서 가장 좋은 날들이 아직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